자, 상속세 개편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금토세는 완전 폐지가 됐고요.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키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세법이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됐을 때 이제 좀 어떻게 될 건지 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월 10일 있었던 세법 개정안 의결된 거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제 개인 의견 더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선비즈 기사를 가져왔고요. 12월 10일 윤희훈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자, 국회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결했다. 가상자산과세도 2년 유예키로 했다. 그리고 금투세는 폐지. 그리고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 내리는 거는 불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최저세율 10%에 적용되는 과표가 1억이 아니라 좀 2억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 중산층들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모든 관심과 집중이 요 최고세율로 갔죠. 사실 이거 부자 감세 맞긴 맞지. 그런데 과표 1억에 대해서 이제 세율 10%가 적용되는데 그거 좀 잘 활용하면 좋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같은 서민들이 쓰기에. 근데 그걸 좀 2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기본 공제 좀 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 금토세는 여기서부터 봐야 되네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 공제 인상 등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완화가 무산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사실 부자 감세 성격이 많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 거의 뭐 해당되는 게 별로 없고 그런데 여기 자녀세액 공제 인상 이거 5천에서 5억 올리는 거 이거는 좀 해줬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걸 두 개를 퉁쳐서 뭉치면 안 되잖아요. 좀 구분을 해야지. 자, 민주당은 금투세는 완전 폐지했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불발됐고 여기 이제 금융적인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같이 결정을 했는데 자,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를 50에서 40으로 낮추고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과세하는 할증평가를 폐지하려던 정부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과표 30억 초과 50% 최고세율도 있지만 최저 과표 구간 1억에 대해서 10% 적용하는 거에서 이 과표를 1억이 아니라 2억으로 올리는 이것도 지금 무산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녀 1인당 5억까지 확대하려던 자녀세액 공제도 현행을 유지하는데 이거 한 20년 넘게 지금 1인당 5천만 원인 거죠. 지금 그동안 김밥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싸그리 그냥 하나 딱 뭉쳐서 그냥 예스 아니면 노 이게 극단적으로 하는지 저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쪼개야죠. 다른 거 할 때는 잘 쪼개던데 왜 안 쪼갤까? 자, 한번 의견을 보죠. 자,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에서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어요. 이게 제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그냥 퉁치냐는 거죠.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오기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서 감세 정책의 핵심은 상속세법이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 감세다. 그럼 초부자 감세 내용만 좀 빼고 나머지는 좀 하지 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 금투세와 가상자산과세는 각각 폐지와 유예로 결론이 났다. 자, 그러면 이건 한번 제가 되묻고 싶은 거죠. 자,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부자 감세나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냐? 오히려 적용되는 사람이 아까 상속세보다 훨씬 많으니까 속칭 쪽수가 많으니까 유예한 거 같이 합의 본 거 아니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은 거죠. 위험한 발언인가요? 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은 주식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으로 연간 5천이 넘는 금융투자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이 명시돼 있었다. 그랬는데 이런 거 다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도 27년 1월 1일 시행으로 2년 유예했다. 나는 내년 시행될 줄 알고 올해 팔았는데. 정부 여당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어땠습니까? 그럴 리 없다. 했다가 이제 결국은 합의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배경을 좀 말씀 좀 해주셔야지. 야당에서는 당초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 의견을 내면서 당 의견이 폐지로 모였다. 좋아요. 좋은데 근거가 뭐냐니까 근거가. 투자자의 표심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좀 약간 좀 격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이제 밑에는 좀 이제 다른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 관심이 있었던 상속세 개편은
좀 불발이 됐는데 야당에서 단독으로 또 낸 그 안도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속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 세 개의 세금은 재산세제라고 해서 이 세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사서 이 집이 이제 평생 뭐 아니면 이제 뭐 굉장히 뭐 5년, 10년 이렇게 길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좀 올라갑니다. 가격이. 자, 그럼 이걸 내가 팔면 양도세가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이 양도세를 낼 때 잘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안 팔고 차라리 내가 그러면 자녀한테 명의를 넘겨주겠다. 실물 자산을. 그러면 그때 넘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살아생전에 하면 증여고 사후에 하면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자산이 쭉 가지고 있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든지 이 양도세를 피하면서 대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내가 안 팔면. 이해되죠?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이거를 보완을 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2월 과세잖아요.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식, 코인처럼, 유가증권처럼 거래가 좀 잘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고 뭔가 이렇게 좀 짜고 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배우자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게다가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6억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5억에서 10억으로 오른 집이 있는데 이거를 양도차익 5억이면 세금이 한 2억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억 주택을 그냥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버려요. 증여를 해버리면은 4억에 대해서 6억 초과된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조금 내고 곧바로 팔면 양도세를 회피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팔아라 하는 게 2월 과세인데 그게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회피하는 거를 좀 방지하고 또 이제 죽어서 사후에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상속세 공제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부자 감세인 것과 서민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거를 너무 하나로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예스, 노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좀 이게 세밀하게.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좀 세밀하게 해야지. 제가 만약에 어디 회사 부장이고 김대리였다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김대리 좀 고민의 흔적이 없어. 좀 이게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영혼이 없어서 보고서에 약간 이런 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오케이 그럼 알았어. 상속세 개편 이렇게 일단 불발됐고 알겠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썼었던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유료 컨텐츠인데 제가 이제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시나리오대로 봐야 돼.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도 내가 삼성전자 주식 샀을 때 올랐을 때 얼마 갈 거냐. 보합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내릴 갈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뭐 5만 원이다. 근데 뭐 올랐을 때 7만 원 될 것 같다. 그럼 7만 원 됐을 때 확률이 몇 프로냐? 30%. 5만 원 그대로 간다. 몇 프로 확률일 것 같냐? 뭐 20%. 그럼 내리는 게 어디까지 갈 것 같아? 4만 원. 그럼 마이너스 1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몇 프로냐? 뭐 한 50%. 그럼 여기 뭐 플러스 2만 원에 대해서 30% 곱하기 0.3. 뭐 0, 마이너스 1. 가중평균 내야 돼. 가중평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대값이 더 높을 때 매수하는 거죠. 기대값이 낮으면은 매수하면 안 되고. 주식할 때 다 그렇게 하시죠? 안 해요? 자, 그래서 현 상황 탄핵이 가결돼서 이제 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정권이 뭐 바뀐다든지 규제가 강화된다. 확률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거는. 자, 두 번째는 탄핵이 부결되고 현 상황이 유지되는 케이스. 자, 세 번째는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극적으로 뭔가 화해를 하고 타결한 케이스. 자,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죠. 세 번째 방향. 그래서 내가 적었잖아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설령 이게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대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남는데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볼게요. 현 상황이 좀 유지가 된다. 뭐 보합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완전 극과 극으로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시행령 개정 같은 거밖에 없어.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상생임대주택 연장하거나 혼인 신혼부부 5년에서 10년 늘린 거 이런 건 이미 다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 개정상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럼 요거는 뭐 지금 현재랑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물론 미래에 또 야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때는.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했던 거를 좀 거울 삼아서,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를 하자. 가정입니다, 가정. 오해하지 마세요. 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다. 자,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취득세는 중과 물건을 갈 거예요. 뭐 지금 뭐 자기들이 2020년 8월 달에 개정했는데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그래서 중과 완화 불가 뉴 노멀이 된다. 그래서 그냥 취득세는 그냥 이제 8% 12%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하나 정도만 사서 끝내겠지. 다주택인 사람들은 정리하고 하나로 뭉치겠죠. 그러면 서울하고 지방에 있으면 뭘 팔겠어요? 지방을 팔겠죠. 서울 외곽하고 중심이 있다면 뭘 팔겠어요? 외곽을 팔겠죠. 그래서 똘 일은 더 심해질 겁니다. 자, 보유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과거에 90%까지 추진했던 적이 있죠.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종부세 2주택 조정지역 갖고 있어도 중과 들어갈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다행이에요. 저는 잠실하고 마포 하나 있어서 조정 2주택은 아니네요. 아니, 마포 조정지역으로 금방 묶을 수 있어요. 좀만 오르면. 주거정책심의회에서 그때 다 했었잖아.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주거정책심의회에서 회의록이 한 번도 공개 안 됐죠. 지금도 회의록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 근데 그 전에는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수십 차례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양도세는 이제 내년 5월 9일까지 한정되어 있는 중과 유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겠지 뭐. 중과 시행하겠지. 그래서 강남, 삼구, 용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때 다주택이면 중과가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옆에 있는 강동, 마포, 송동, 동작, 영등포 요 5개는 저는 그냥 1순위라고 봐요. 1순위다 1순위. 그러니까 살려면 지금 사야 돼. 비과세 요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했었던 보유기간 재산정, 최종 1주택. 즉 다주택 상태에서 팔고 1주택 남으면 2년 더 있어라. 그거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설마 이렇게 될까요? 그냥 과거에 했던 것만 보자고요. 요게 이제 2020년인가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날짜를 좀 표기를 못했는데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로드맵. 저는 여기서 제일 웃긴 게 뭐였냐면 시세의 90%를 일괄적으로 맞추는 것도 웃겼는데 왜 이걸 가격을 차등을 하죠? 이 가격을 차등하는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게? 아니,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무사 공부했을 때도 그 당시에 고가주택이 기준이 9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하시는 그 회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회계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왜 9억인가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분이. 그래서, 나도 공식적인 답변은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제 2009년이었거든요. 2009년 그 당시 서울 집값 평균이 4억 4천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집값 평균이 4억 4천이니까 9억짜리 하나면은 평균 가격 주택이 2개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세금 좀 내라는 거 아닐까 하고 저를 이제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보다 했어요. 근데 이거 12억으로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죠? 그러면 여기서 9억, 15억 이렇게 편을 가르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러냐면 15억 이상 고가주택은 2025년까지 90%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당장 내년이었을 수도 있죠. 이제 이게 좀 이제 현재 정부 들어와서 폐지가 됐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21년도 사람이다.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21년도 조선일보 기사인데 마레프 전용 84 30평 당시 공시가격이 12억 6,300입니다. 송파 파크리오 전용 59 20평대 공시가격 12억 700.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종부세가 무려 5,698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전년도 2020년도에는 1,728이었는데 거의 3.3배로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엄청 컸고요. 재산세까지 포함하면은 2,416만 원에서 6,563만 원으로 2.7배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지금 마레프하고 파크리오 공시가격이 어떻게 되냐? 11억 후반 정도쯤 됐어요. 거의 12억에 지금 근접했어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좀 준비를 해야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앞에 제가 영상에서는
비과세가 깨져가지고 중과 동시에 들어가서 5천 얼마 냈던 사람이 7억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비슷해요. 내가 1억이 올랐다. 그럼 일반과세는 한 2천 정도 나오는데 3주택 중과 들어가면 5천 넘습니다. 내가 5억이 올랐다. 일반과세라면 1.9억, 이거보다는 사실 좀 더 적게 나와. 한 1억 한 6천, 7천 정도 나오는데 3주택 중과 들어가면 3억 5천 나옵니다. 여기 5억에서 3억 5천 세금 내고 그래도 1억 5천 남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거 아니라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거는 정말 그냥 상대방을 그냥 비꼬으면서 하는 거지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 현황을 좀 볼게요. 2022년 7월 5일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현재 강남 3구하고 용산인데 조정대상 지역 이거 지정하는 건 국토부에서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기준은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의록을 한 번도 공개를 안 했다니까. 자, 근데 서울 보세요. 그 당시에 서울 전부죠. 경기도도요. 저 위에 동두천, 파주 여기까지 다 갔어. 그뿐만 아니야. 청주, 세종, 세종은 그렇다 쳐. 청주, 공주, 논산은 왜 들어갔지? 난 논산을 가본 적이 예전에 그 연모관이었나요? 그 훈련 받으러 갈 때? 군대 갈 때. 그때 외에는 잘 가본 적이 없는데. 경산은 또 왜 들어가요, 여기? 나 환장하겠네. 저 밑에 창원, 성산, 울산, 뭐 중구, 남구, 뭐 다 들어갔어요, 이게. 전국이 다 시뻘겠지, 뭐, 그냥. 그러면, 이렇게 됐었던, 물론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까지 간 건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막 오르고 그러진 않지만, 적어도 서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 구 있죠? 강동, 마포, 영등포, 동작, 성수. 너무 내가 이것만 좀 미는 건가? 저 물건 없어요? 없지? 그래. 혹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서울은 언제든지 조정대상적으로 묶어도 좀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예전에 비조정세 샀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건 비과세만 그런 거고 양도세 중과는 매각 당시로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이고 다주택이면은 들어갑니다.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상반기까지 꼭 체크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 밑에는 제가 유료라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24년 12월 극도의 혼란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년 잘 보세요. 양도세 중과 한시 후에 종료일이 5월 9일이고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상생임대 적용 가능일이 6월 30일이에요. 물론 이게 뭐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서 굉장히 많은 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곧바로 무슨 막 종부세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되고 나서 1년 한 반년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거는 근시안적으로 본 거고요. 저는 그때 2014, 15년부터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타이밍이 2019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왜? 그때 이제 제초안도 없애고 공급이 늘어나서 이제 좀 원활하게 정비사업 진행되면 이제 나올 타이밍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생기고 이제 공급이 다 막혀버린 상태에서 가격이 슬슬 오르니까 그걸 이제 공급 위주가 아니라 규제, 즉 수요를 꺾는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불난집에 이제 기름을 끼 얹은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공급은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3가지가 뭐냐면 양도세 중과는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중과는 저는 당연히 연장돼서 중과 배제 계속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장담 못 하겠어요. 저도 이런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했거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매각 혹은 증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은 좀 좋은 지역이니까 팔기 아깝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5월 9일 전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월 9일 전에 해야 보유세도 줄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내가 반대로 이거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6월 말 되기 전까지 취득을 해서 직전 임대 만들고 바로 1년 반 후에 상생을 만들어야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 증여하고 상생임대를 같이 결합시키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거 2023년부터 계속 말했는데 안 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링크 있죠? 요 링크를 보시면 공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로. 근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24시간밖에 안 돼. 그래서 네이버에서 아주 좋은 기능을 부여했다. 최근에 있었던 세법 개정안 의결된 내용, 그리고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특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상속세 개편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향후 시나리오,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좀 세금 정책이 바뀌거나 진행될지 그냥 개인적인 걸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바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